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료원의 한태화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활동은 IC에서 시작을 했고, 시스템즈 커미티라고 하는 약간 좀, 나중에 태어난 그런 그 위원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있던 TC나 SC들하고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좀 도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한 5, 6년 지나니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조금 도움이 되시겠구나. 5년 동안 헤맸던 걸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IC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나누어 드렸던 지금 출판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글씨 중심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리소스가 원래 IC에 있는 원 디렉티브들하고 그 다음에 IC 홈페이지 메인에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국내에서 해마다 또 한글 부합화를 표준협회에서 해가지고 또 뿌려주십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살펴보시면 되고, 없는 것들은 또 그것들을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잘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고, 제 뒤에 말씀해 주실 권수성님이나 문 박사님께서 엄청나게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약 한 50분 안 되게 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아이소 이렇게 문 교수님 가셨는데요. 아이소 파트하고 이제 IC 파트 중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IC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혹시 이 영화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 선생님 기억하시죠? 예, 나오는 미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요 미션에 나오는 영화 중에 혹시 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기억하시지요? 그 넬라 판타지아를 원곡의 리소스를 불렀던.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사실은 좀 전에 원찬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게 어쿠스틱 사운드하고도 약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ISO 16입니다. 즉 IS 16번 표준이 이제 어쿠스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16은 1975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 음이 혹시 몇 헤르츠인지 아세요? 그게 표준음 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A라고 하는.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약 15도, 실온 15도에서 440Hz 정도 되는 것이, 제가 음치인데요.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가 440Hz입니다. 저는 약간 좀 톤이 굵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에 약 한 435Hz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그 옛날 노래를 이렇게 클래식을 조금 들으면서 이렇게 좀 심적 안정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440Hz를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들으면 모차르트의 곡이나 바흐의 곡을 가지고 440Hz에 있는 것을 듣는 거 하고요. 찾아보실 때 그 검색을 435나 438Hz를 찾아 검색해 보시면 그 헤르츠에 맞는 똑같은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사람이 심장 소리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435에서 438Hz 정도에 되는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ISO 16이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있는 이러한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관현악에서 우리는 보통 피아노나 바이올린 가지고 튜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보에를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단 오보에가 없을 때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린이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표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ISO도 TC1이 있고요. IC도 TC1이 있거든요. ISO에서의 TC1은요. 아마 저게 스크류 스레드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나사 있잖아요. 이 스크류 스레드가 TC1일 거고요. IC의 TC1은 원 대표님 아시죠? 터미널로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용어 안 맞아가지고 제일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ISO하고 IC의 넘버원은 이렇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IC 사이드에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TC1이 아까 제가 스크류 스레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TC1이냐 하면 아이소가 1947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TC1. 이 만들어진 연도가 1947년입니다. 그래서 아이소에서는 스크류 스레드가 1947년에 만들어진 테크니컬 커미티, 기술위원회 1번입니다. 그리고 이 IC 가버먼트 스트럭처는 아까 첫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뭐 어디에서 있고 없고이고 이 기능을 이쪽에서 뭐 약간 A라고 하는 그 서브 커미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뭐 또 다른 데서 하자 해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일정이 조금 보시면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IC는 1906년,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만들어졌죠. 그래서 1906년에 만들어졌고, IC, 여기에 계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IC 아마 1906 어워드를 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수상하신. 그러니까 저도 2019년도인가에 1906 어워드를 받았는데요. 이 1906년 IC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를 기념해서 그 해 1년 동안 또는 그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이걸 관장하는 그 내셔널 그 커미티가 그 추천해서 상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1906 어워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는 처음에 ISO의 조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이 카운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이그제큐티브 보드라고 하는 것, 이 보드 멤버가 있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은 스탠다디제이션 매니지먼트 보드, 우리가 보통 SMB인데 첫 시간에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 교수님이 TMB 멤버시거든요. 이사하세요. ISO의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우리나라도 이 IC에서는 TMB라고 하지 않고 SM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MB 위원이 있으십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MSB라고 하는 마켓 스트래티지 보드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MSB가 없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MSG가 되는데 어쨌든 MSB입니다. MSB가 하는 역할은 시장 전략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IEC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요구가 있는지, 요구 사항이 있고 언맷 니즈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위원회, 그리고 보고서를 내는 위원회가 바로 이 MSB입니다. 이 MSB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문 교수님이 한 분, 우리나라에서는 목포대학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캡이라고 해서 이제 컨퍼머티 어세스먼트, 적합성 인증을 하고 있는 그 보드가 있고요. 이 아래에 각각의 우리가 ISO에서의 기술위원회, 각각 기술 분야 말씀하셨던 기술위원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62, 그 원찬효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62도 전부 다 요 MSB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테크니컬 커미티라고 있지요. TC가 바로 이제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T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뭐 TA라고 하는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그룹도 있고요. 커미티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그룹이라고 해서 전략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즈 웍이라고 해서 시스템즈 커미티도 있고요. 그리고 SEG라고 해서 스탠다드 이밸류에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여기에 조금씩 뭐 생겨나고 사라지고 역할을 조금 바꾸기는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이러한 큰 대구조는 ISO나 IC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것들도 이제 보시면은 SEG 또는 SMB, SRG, SYC는 시스템 커미티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고 지난주에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즈 커미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SMB 레터를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퀀텀 컴퓨터 새로 이제 핫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IC에서는
바이오 컴퓨터 쪽입니다. 바이오 컴퓨터 쪽에 이제 바이오 컨버전스 컴퓨팅인가 갑자기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SEG가 실제로 시스템즈 커미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해리포터에 보면은 왜 그거 있지 않아요? 이 긴 귀, 이게 늘어지는 귀, 이렇게 문으로 싹 들어가서 옆방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듣는 귀, 그 다음에 전자코, 전자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SEG 12에서 개발하고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주제 중에 몇 가지 아이템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화공과 교수님이신가 그 생명 그쪽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현재 이 SEG에서 이 일렉트로닉 노즈 관련된 것들을 아마 2월달 제주 SMB 회의에서 한번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즈 커미티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아마 좀 어느 정도 기여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C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들은 다시 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표준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끄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야가 그 전체 위원회 중에서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SMB, 스탠다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 보드라고 하는 SMB를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지금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속해 계실 겁니다. 모든 TC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가장 상위 조직이 이제 매니지하는 조직이 바로 이 SMB이고요. 그리고 이 SMB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테크니컬 커미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간되는 표준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매니지가 되고 해마다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이러한 그 규정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의사결정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새로운 시스템즈 웍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TC하고 SC는 큰 대주제에서는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만 상위 조직이 바로 이 SC 같은 경우에는 TC가 되는 것이고, TC의 상위 조직은 바로 이 SM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킹 그룹과 프로젝트 팀,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팀,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만, TC나 SC나 보시면은 하위에 들어가 있는 조직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ISO, IEC, 아까 이제 ITU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큰 이제 카테고리들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SD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 가운데 있는 요 IC는 아시는 것처럼 일렉트로닉 전기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IC하고 ISO 중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통신은 빼고 정보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ISO, IEC의 JTC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왜 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ISO, IEC, ITU, JTC라고 하지 않고 ISO, IEC의 JTC1이라고 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뺐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JTC1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게 이제 전기 기술이잖아요. 전기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해당할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제너럴입니다. ISO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1, 9000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해당하는 4500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SO에서 만들어지고 기술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기도 아니고 통신도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ISO 사이드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집중적으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SDO 기구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아세안 또는 유럽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특히 보시면은 유럽에 해당하는 것은, 유럽은 또 ISO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 IEC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 그리고 ITO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독일이 이 각각에 상응하는 기구들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그렇게 있죠. KSA나 카츠 또는 TTA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62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MFD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즉, 이제 이러한 그런 표준을 활동을 하고 이걸 관리하고 대응하는 어떤 기관들이 인터내셔널 그레이드인지 아니면은 그 리저널한
그레이드인지 아니면은 국가별 그레이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고 활동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주로 이제 IC에 해당하는 소개 말씀하고, IC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소의 또는 IC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활동들이 더 추가가 되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만들다 보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IC 활동을 할 때 저도 뭔가 문서들을 많이 올리지만 그 문서들을 보셔야 할 때가 있고 회의를 소집하셔야 될 때가 있고 있는데, 이러한 그 내가 소속된 또는 속해 있는 그런 액션들이 어디에 주로 리소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 구성은 그 조직을 보시고, IC가 1906년에 만들어졌고 위치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고, 근데 IC만 제네바에 있는 건 아니고요. ISO도 제네바에 있고 ITU도 제네바에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 ITU는 회의를 거의 늘 제네바에서 하고요. ISO나 IC는 회의를 돌아가면서 내셔널 바디들이 이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62도 그렇고 저희 시스템 커미티 AAL도 그렇고 이번에 9월엔 한국에서 하게 되고요. 올 2월 달에는, 지난 2월 달이죠. 그때는 SMB 그 춘계 회의를 제주도에서 유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현황은 약 개발 도상국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 프로그램 포함해서 회원이 약 한 174개국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IC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회원국하고 이제 준회원국,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요. 정회원국이 약 한 62개국 정도가 되고 있고요. 뭐 그때 늘 좀 조절은 있으니까 62개국이고, 준회원국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약 27개국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 멤버들은 보시면은 모든 작업 문서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표준을 만드는 것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준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연계 국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 권한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긴 합니다. 개발 도상국을 이렇게 어떤 표준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그 움직임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AC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오면은 굉장히 환영해주고, 저희도 지난번 회의 갔더니 나이지리안가 그쪽에서 그 국가대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장이 정말로 이제 중간에 회의하다가 한번 일으켜 세워서 박수까지 이제 치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그 국가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템을 낼 때 좀 친밀해져서 저희 아이템에 해당하는 지지권을 얻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하도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을 지지할 수도 없고 미국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둘 다 표가 사실은 좀 가끔씩 이렇게 쫑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좀 이렇게 저희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도는, 이거는 IC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러 이제 그 메뉴들이 쭉 있어요. 메뉴들이 쭉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이따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C 홈페이지 ic.ch, 스위스니까요. 이렇게 CH에가 딱 클릭 엔터 치고 들어가 보면 메뉴들이 쫙 있는데 맨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후위안가, 뭐 우리는 누구일까 해서 조직 소개한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조직에 해당하는, 클릭하시면 밑으로 쭈르륵 이제 툴바가 밑으로 쭈르륵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여러 이제 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있고,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조금 더 시각화시켜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지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올해가 어디서 하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안 가려고 다들 다른 국가에서 하자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2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더 개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 하고, 20년도 이게 아마 SMB 그 회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두바이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올해 이집트 카이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아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보던 것이 IC 위원회이고, 저희는 IC 위원회 중에 특히 이 SMB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SMB 멤버들이거든요. 실제로 TC를 매니지하고 표준국 매니지하는 가운데 여기 제가 이 사진 여기 올렸다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여기 꼭 중국분처럼 생긴 분이 계신데 권대현 수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SMB 위원이면서 또 이제 SMB에서는 국표원에서 한 분이 또 얼터너티브로 같이 또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국표원에서 정책국에서 한 분, 그리고 여기 각 그 LS나 이런 그 기업에서 한 분. 권대현 수석님 요 전에가 삼성에서 이제 SMB 위원을 하셨었고요. 그 이전에도 또 LS에서 이정준 상무님께서 이제 또 위원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각 그 산업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SMB 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SMB 위원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주도 사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사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MB를 지원하는 SMB 애드혹 그룹도 있을 수 있고, 전략 그룹도 있을 수 있고,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라고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TC가 있든 위원회가 있든 아니면은 TC 아래에 서브 커미티가 있든 다 그 커미티라고 하는 것이 뒤에 붙게 되면은 체어가 반드시 거기에 있거든요. 체어펄슨이라고 하는 의장이 있는데, 그 의장이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들을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어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캐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보시다가 에이지네 그러면은 이건데 그러면 그거는 뭐지? CAG는 뭐지? 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앞에 편한 거 하나 붙여보시면 됩니다. 커미티,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는 보통 체어단에서 보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보시면 전략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략그룹은 어떤 특정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뭔가 다음에 새로운 조직이나 그룹이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정말 논의하게 되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그룹을 통해서 결국은 TC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시스템 커미티 SC가 시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위원회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전략이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MB 말고 MSB라고 마켓 스트래티지 그룹인데요. 이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서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지를 시장 조사를 하는 앞단에서 이제 이것이고, 이 MSB에서 발간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MSB는 IS나 이런 걸 만들진 않거든요. 다만 시장 전략, 우리 항상 논문이 아니고 제안서 쓸 때 시장 현황 파악하잖아요. MSB는 시장 리포트나 화이트 페이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게 되면 그 화이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 화이트 페이퍼 메이킹 작업을 한 그 팀이 보통 TC를 만들어서 그 TC의 간사국이나 의장 국가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전략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IC의 이제 주된 역할 중에 하나이죠. 적합성 평가를 해서 실제로 TRF라고 테스팅 리포트 폼이라고 하는 이 시험 결과 성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만들어내서 발급하는 그런 기능이 IC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적합성 평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C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원선유 대표님께서는 SCD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SCA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T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C62에 SCD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서브 커미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스템즈 웍은 뭘까?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TC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TC는 단일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음향 또는 음성 그리고 의료기기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즈 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에이징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약간 다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테크니컬 커미티가 아니고 시스템즈 커미티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시스템에 필요한 또는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있지? 그러니까 TC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 참 좋기는 한데 싸움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커미티 때문에 SMB에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서로 좀 얼굴 붉혔던 일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히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C의 이제 스트럭처가 바로 이제 다음과 같다. 보시면 여러 자문 그룹들이 있거든요. 앞에 A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보통 이제 자문 그룹들이 있고요. 요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없으니까 보시고 없는 건 없는 거네 하고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기관 통해서 저희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붙어 있는 거는 자문 그룹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A인데 스몰 a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스몰 a 뒤에는 항상 H가 붙어 있죠. 애드혹입니다. 애드혹 그룹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보통은 1년 동안 유지하거나 2년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면서 리포팅을 내거나 아니면 레커멘데이션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드혹 그룹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했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드혹 그룹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래에 시스템즈 커미티라고 나와 있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능동형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AL이고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앤 아키텍처는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활동을 한두 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 지금 SMB 위원분도 여기에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LVDC는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류 증류, 교류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공장 자동화, 즉 스마트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마트 제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티는 스마트 시티는 이제 저희 스마트 시티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이고요.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코어나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 SG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스트라테지 그룹이라고 해서 전략 그룹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전략 그룹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SG를 통해서 SEG 이밸류에이션 그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 이 이밸류에이션 그룹을 통해서 시스템 커미티로 만들래 아니면은 TC로 만들래가 이제 만들어지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지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SG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그룹 평가해야겠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평가한 다음에 시스템 커미티로 만들래? 안 돼? 그러면은 TC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룹이 커미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EG 12라고 이렇게 있죠.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디스밴드 해체가 되고 시스템 커미티가 만들어지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SMB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전략 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그룹 SEG, 그 다음에 시스템즈 커미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간사기관은 누가 하냐. 중앙사무국이라고 하면은 IC 센트럴 오피스입니다. CO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약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앙사무국이 이제 간사기관을 맡고 원래는 이 시스템 커미티도 중앙사무국에서만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국가들이 이 내셔널 커미티도 간사국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2년 전에 총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국가도 맡을 수가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커미티가 앞으로 만들어질 때 어떤 특정 국가가 과연 맡을 수 있을까? 이제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시스템즈 커미티는 전부 다 중앙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IC에서는 표준 문서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SMB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IC는 JTC1과 함께 호리젠탈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표를 살려둘까 지울까 하면서 이제 아까 문영빈 교수님이 계시면 이거를 지우고 안 계시면 이거 살려둬야지 생각했는데 왜 살려뒀냐면요. 왜 그 고민을 했냐면요. IC하고 JTC1은 실제로 이 이제 수평 호리젠탈 스탠다드,
이게 단일이 아니라 이제 함께 시스템 베이스의 어떤 표준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했는데, 사실 ISO에서는 명확하게 이 호리젠털 스탠다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지를 뚜렷하게 뭔가 문서화하고 명료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ISO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RSP라고 하는 레퍼런스 스탠다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느낌이 좀 오시죠? 레퍼런스 스탠다드 포트폴리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서 함께 레퍼런스 해가지고 표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RSP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ISO는 IC나 JTC1하고는 약간 조금은 생각을 조금은 차별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에서는 이런 시스템즈 웍에 대한 호리젠털 스탠다드를 하려고 보니까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다른 TC가 뭘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발간하고 있는 표준이 뭔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번호도 입에서 술술 나오고 용어도 술술 나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각화해서 우리에게 한 번에 딱 찝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필요하냐면은 이 매핑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 플랫폼이 현재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그리드 에 해당하는 곳에 이미 연결되어진 표준들이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고 몇 번이 나왔고 어떤 에디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또 구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리에종을 어떻게 맺고 있고, 이거 각각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표준들 쭉쭉쭉쭉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물론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게 있는지 한눈에 뭔가 개념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핑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을 SMB를 통해서 이런 컨셉을 다 만들어서 시스템즈 어프로치를 좀 확대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IC에서의 어떤 역할들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커미티의 어떤 간사기관도 필요하다면은 내셔널 커미티가 가능하도록 해주자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렸고요. 왜냐하면 센트럴 오피스에서 저거를 다 관장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셔널 바디 쪽으로 좀 일을 좀 내리자 해서 이제 내셔널 커미티로 이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커미티 할 때 항상 이제 IC 세크리터리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장표에 이게 있어요. 뭐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이제 다 합해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뭔가 이제 기능이 시스템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전화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 IC에서 나와 있는 장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즈 커미티가 있는데, 이 시스템즈 커미티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잠깐 한번 클릭해 드리면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그 시스템 커미티에서는, 아까 TC에서는 IS 국제 표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시스템 커미티에서도 IS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 TC들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영역이나 내 영역이나 싸움이 이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발간물도 IS 만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TS, TR 만들지 마. 그럼 뭘 만들까? 그럼 TS도 만들지 말고 TR도 만들지 마. IS 만들려면 SMB 허락받아서 만들어. 지금은 TC에서는 IS 만들 때 커미티에서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즈 커미티에서는 IS 만들려고 하면 SMB 올라가요. 근데 SMB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SMB에서 일단 허락을 받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시스템 커미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셔널 바디들 중에 피 멤버들이 다시 보팅합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까요? 4세월이 걸리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즈 커미티에서는 SRD라고 하는 시스템 리소스 딜리버러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서를 만듭니다. 포지셔닝은 약간 TS 문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ISO에서 폼4, 그 다음에 IC에서는 MP 템플릿이라고 하는 MP 폼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할 때 SRD라고 하는 것을 옵션을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 대신 IS보다 이런 보팅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딱 한 번만 보팅을 한번 돌리면 됩니다. 물론 앞뒤로 이제 퀘스천을 돌리긴 합니다. 의견을 묻는.
퀘스천을 돌리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만 보팅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RD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SRD를 만드는 위원회가 아까 제가 여기 기억나세요? 앞에 스몰 A 붙어 있는 거 뭐라고요? 에드혹 그룹이라고요. 예. 이 에드혹 그룹을 그러니까 SMB 산하에 2개 정도를 만들었다 없앴어요. 만들었다 없애면서 이 시스템즈 커미티 내에서 아까 다양한 그 리에종 멤버십이 있고 TC가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커미티의 컨셉,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나오는 문서가 뭐만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에드혹 그룹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게 된 결론을 가지고 자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에드혹 그룹이 2개가 있어요. 70, 80. 70은 시스템즈 커미티에 해당한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80은 시스템즈 컨셉에 해당하는 것을 시스템즈 커미티에 하는 그 컨셉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80, 70, 70, 80 2개가 이 시스템즈 커미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고 어떤 문서를 만들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즈 커미티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발간물인 SRD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갔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스트 라이벌 뉴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이 팀 SEG 12한테 이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축하한다. SEG 12가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가 공식적으로 해산함과 동시에 시스템즈 커미티가 생겼다.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엑스퍼트들은 시스템즈 커미티 활동도 열심히 해다오 하는 그런 그 동료의 편지를 이제 한번 회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역사적으로 이제 시스템즈 커미티가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에너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저희 AAL 만들어지고 쭉 가서 이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최근이었다가 23년도에 바로 이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역사이고요. 쭉 이제 가시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게 시스템 커미티의 저희 발간물이거든요. 보시면은 TS도 있고 SRD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2개는 IS거든요. 앞에 없지요. IS인데 이거는 왜 IS로 가능했을까요? 한참 싸울 때 나온 문서라서 그래요. 초기의 문서예요. 그래서 SRD만 만들어, IS 또는 SRD만 만들어, 이게 이제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이미 승인 받았던 건 이제 IS로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빨리 나왔던 것들은 SRD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 SRD 이전에 이제 TS로 내겠다 해서 TS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TS, 뭐 TR 그리고 뭐 IS 다 나왔는데 지금은 IS 또는 SRD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AAL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IC에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워킹 작업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스템즈 커미티만이 발간할 수 있는 퍼블리케이션인 이 SRD는 어떻게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SRD의 전 풀 용어는 이렇습니다. 시스템즈 레퍼런스 델리버러블입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즈 리소스 다큐먼트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이 명칭을 SRD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이렇게 그 조림자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기능을 확실하게 이제 클래리피케이션해서 SRD라고 하는 용어를 저렇게 만들었고요. 꼭 시스템즈 커미티를 통해서만 이 발간할 수 있는 문서의 형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서가 더 짧을 수 있거나 뭐 더 길어야 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템플릿은 동일하게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다만 이 SRD는 시장에서의 MSB가 하는 역할이죠. 시장에서의 니즈가 꼭 포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SRD는 그러다 보니 보시면 시스템즈 레퍼런스 델리버러블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레퍼런스니까 관련되어진 모든 TC들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어느 정도씩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커버를 하고 있는 문서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고 요 이제 IC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SRD라고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SRD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문서들이 나왔고 SRD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명칭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디시전하고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있죠. 요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MB, 그러니까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정들의 넘버들입니다. 그럼 그 결정들의 넘버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애드호c 그룹 80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일부는 애드호c 그룹 70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시스템즈 커미티나 이 SRD에 해당하는 문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RD 이야기가 이제 주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김은숙 수석님께서 발표를 이제 해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개발하는지. 근데 이 뒤에 쭉 가다가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됩니다. SRD는 어떻게 개발되는지. 근데 보시면은 이 TS가 이 발간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의 형태만 SRD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IC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그 IC 홈페이지에서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가시면 이 그림 그대로 있거든요. 어떤 폼을 사용을 하고 어떤 그 다큐멘트들을 이제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지 요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요 것은 저희 시스템즈 커미티 AAL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쭉 가다가 맨 뒤에 보면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맨 오른쪽에. 근데 여기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문서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문서들, 각 워킹그룹에서 작업하고 있는 문서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스템 커미티나 아니면은 테크니컬 커미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문서들이 거기에 그룹핑 되어져서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승인이 된 접근 권한이 있는 곳의 디렉토리에서 받아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 여기에 접근을 하시려면 내셔널 바디로부터 이제 엑스퍼트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MRS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엑스퍼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접근 권한이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아래처럼 각각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지 뭐 TC62인지 아니면은 AAL인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표준화 부속서 규정은 요거는 KSA에서 이제 한글화해서 이미 다 발간된 거거든요. 이거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스템즈 스탠다디제이션 하려면 어떻게 부속서를 봐야 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규정들이 있고 매핑 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여요. 근데 지금 AAL에서는 지금 1개인가 2개인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도가 뭐 있는 건 아니고 프레임만 해 놓은 것이라서 지금 만약에 이건 원래는 시스템즈 커미티에서만 이제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각 TC에서도 그 TC에서 발간되고 있는 연관된 리에이전 그룹에서 발간되고 있는 어떤 그 문서들이나 이런 작업하고 있는 것들, 발간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려면 이렇게 매핑 툴 만들어서 매핑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정 아까 보셨던 이건 이제 한글화한 거라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이제 TC 시스템 커미티 AAL 멤버들이에요.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이 중에 아마 한 3분의 2가 TC62 멤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2분의 1 정도가 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AAL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런 매핑 플랫폼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 옆에 있는 이분이 이제 체어인데요. 올해 10월까지가 이제 체어 임기가 만료가 되고 중국 분이 이제 체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번에 아마 에디슨 어워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원래 안 가려고 한국에서 하자고 했는데 카이로는 어차피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요는 I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 메뉴들이거든요. IC에 들어가시면 스탠다드 디벨로프먼트 있고 쭉 있는데 후 위아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그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프로그램하고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아주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젊으신 분들에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YP, 영 프로페셔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40 전까지만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43살 땐가 그 예전에 그 이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제가 벤치 맞았거든요. 왜 벤치 맞았냐면 40살이 넘어서 안 된대요. 영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YP는 못 해봤어요. 근데 아마 YP 해보신 분들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속 뭔가 레퍼런스가 남게 되니까 또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트랙 레코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의장이 이번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스탠다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의장이 이번에 유튜브에서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에디슨 어워드 받는 그 의장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올렸고, 저희가 첫 회부터 이렇게 레이디스 커미티를 따로 한번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 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그 IC 측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그 이런 활동을 좀 프로모션 하자 하고 이제 뭔가 몇 번 컨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뭐 매거진이나 이런 쪽에 저희 위원회 이제 그 여성 위원들이 좀 많이 활동이 보고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러한 요 TC62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클릭해 보시면 아까 그런 디렉토리로 이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젊은 분들은 꼭 YP 트라이 해보시기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